전하, 소신을 죽여주시옵소서. 57살 노신이 대전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탄핵문이 굳게 쥐어져 있었습니다. 나라를 구한 영웅의 최후가 이토록 비참했습니다. 임진왜란 7년 전쟁을 승리로 이끈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왜 왕 앞에서 죽음을 구걸해야만 했을까요?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남자의 이름은 서해 류성룡이었습니다. 조선이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이자 선조가 지우고 싶었던 이름. 그의 마지막 선택이 당신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 것입니다. 1542년 중종 37년 봄이었습니다. 경상도 의성현 사촌리 외가에서 사내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풍산 류씨 가문의 둘째 아들, 이름은 성룡이었습니다. 아버지 류중령은 형조 참의를 지낸 청렴한 선비였습니다. 집안은 부유하진 않았으나 학문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어린 성룡은 남다른 총명함을 보였습니다. 5살에 천자문을 떼고 10살에 사서삼경을 읽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재능을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이 아이는 범상치 않은 그릇이로구나. 안동은 영남 사림의 중심지였습니다. 골목마다 학문을 논하는 선비들의 목소리가 넘쳐났습니다. 그 중심에는 조선 최고의 성리학자 퇴계 이황이 계셨습니다. 16살 되던 해 성룡은 퇴계의 문화에 들어갔습니다. 스승의 가르침은 엄격했으나 따뜻했습니다. 학문은 벼슬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니라. 오직 백성을 위해 쓰지 못하면 헛된 것이니라. 성룡은 스승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밤낮으로 책을 읽고 때로는 밤을 새워 글을 썼습니다. 동료 선비들은 그의 학문과 인품을 존경했습니다. 1564년 23살의 나이에 문과에 급제했습니다. 퇴계 선생은 제자의 손을 잡으며 기뻐했습니다. 이제 내 학문을 세상에 펼칠 때가 되었구나. 첫 벼슬은 승문원 권지부정자였습니다. 비록 작은 자리였으나 한 글자 한 글자에 정성을 다했습니다. 상관들은 젊은 관리의 꼼꼼함과 성실함에 감탄했습니다. 허나 한양의 공기는 안동과는 달랐습니다. 조정은 동인과 서인의 당파 싸움으로 날마다 시끄러웠습니다. 선비들은 학문보다 권력을 탐하고 백성보다 자리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성룡은 밤마다 속이 타들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스승께서 말씀하신 학문의 길이 이것이란 말인가.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1567년 조선에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선조 임금이 16의 나이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젊은 왕은 개혁을 외치며 능력 있는 인재를 찾았습니다. 당파를 떠나 오직 능력으로 사람을 쓰리라. 성룡에게도 기회가 왔습니다. 홍문관을 거쳐 사간원의 관직을 맡았습니다. 그의 직원은 날카로웠고 부정부패 앞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백성의 고혈을 빨아먹는 탐관오리들이옵니다. 동료들은 그를 말렸습니다. 너무 강직하면 화를 입는다고, 조금은 타협해야 한다고. 허나 성룡은 옳지 못한 일 앞에서 고개를 숙일 수 없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성룡은 대사원과 이조판서를 거쳤습니다. 마침내 1590년 우의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백성들은 그를 청렴결백한 재상이라 칭송했습니다. 허나 궁궐 안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선조는 의심이 많은 왕이었고 신하들을 쉽게 믿지 못했습니다. 동인과 서인의 당파 싸움은 날이 갈수록 격렬해졌습니다. 그리고 1591년 겨울, 운명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성룡은 밀사로부터 한 통의 급보를 받았습니다. 외국이 대규모 군사를 동원하고 있다는 정보였습니다. 그의 손에 든 서찰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전쟁의 먹구름이 조선 전역을 뒤덮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1591년 12월 성룡은 밀사를 불러 다시 물었습니다. 외국의 군사동원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했습니다. 밀사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대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을 통일했사옵니다. 20만이 넘는 병력을 모으고 있다 하옵니다. 성룡의 등골에 찬바람이 스쳤습니다. 조선은 100년 넘는 평화로 인해 실질적인 전투력을 갖춘 상비군이 왜군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게다가 100년 넘게 전쟁이 없었던 평화의 나라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성룡은 입궐하여 선조를 뵈었습니다. 대전에는 영의정 이사내를 비롯한 중신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전하, 외국의 위협이 심상치 않사옵니다.
지금 당장 군비를 정비해야 하옵니다. 선조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젊은 왕은 전쟁보다 학문과 정치를 좋아했습니다. 경이 지나치게 염려하는 것 아니오? 영의정 이사내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외국이 감히 천조국을 넘보겠사옵니까? 기우에 불과하다고 여겨지옵니다. 조정 대신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선은 명나라의 속국이었고 외국은 변방의 오랑캐였습니다. 그들의 생각엔 외국이 조선을 칠리 만무했습니다. 성룡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허나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소신은 물러가겠사옵니다. 대전을 나서는 성룡의 뒷모습이 외로워 보였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였습니다. 성룡은 이순신을 전라좌수사로 천거했습니다. 무명의 무관이었으나 그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이순신이라는 자를 아시옵니까? 미천한 무관을 어찌 수사에 앉히려 하시옵니까? 서인 대신들이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류성룡은 동인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서인들은 그가 추천하는 모든 일에 당파 싸움이 나라의 안위보다 앞섰습니다. 성룡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1592년 정월이 밝았습니다. 외국에서 통신사가 돌아왔습니다. 사신 황윤길이 급히 입궐하여 보고했습니다. 전하, 외국이 반드시 쳐들어올 것이옵니다. 히데요시의 눈빛이 살기로 가득했사옵니다. 허나 부사 김성일이 정반대로 말했습니다. 신은 그러한 징조를 보지 못했사옵니다. 외국의 침략의 뜻이 없어 보였사옵니다. 황윤길은 서인이었고 김성일은 동인이었습니다. 같은 것을 보고도 당파에 따라 다르게 말했습니다. 선조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경들의 말이 어찌 이리 다르단 말이오? 조정은 다시 논쟁으로 들끓었습니다. 전쟁 대비를 주장하는 자와 기우라 말하는 자로 나뉘었습니다. 귀중한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성룡은 홀로 병조판서 이의를 찾아갔습니다. 대감, 군사훈련이라도 시작해야 하지 않겠소? 이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의정, 조정이 혼란스러운데 어찌 군사를 움직이겠소? 자칫 민심만 흉흉해질 것이오. 성룡의 가슴에 돌덩이가 내려앉았습니다.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동인 동료들조차 그를 과도하게 걱정하는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날 밤 성룡은 홀로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창밖에선 까마귀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전쟁은 이미 코앞까지 다가와 있었습니다. 허나 조선은 아직도 잠들어 있었습니다. 1592년 4월 13일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부산포에 왜군의 선단이 나타났습니다. 검은 돛을 단 배들이 수평선을 가득 메웠습니다. 부산첨사 정발이 급히 장계를 올렸습니다. 외적이 쳐들어왔사옵니다. 한양 조정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토록 기우라 외치던 대신들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선조는 황급히 성룡을 불렀습니다. 경이 옳았소. 이를 어찌하면 좋겠소? 성룡은 무릎을 꿇고 아뢰었습니다. 전하, 지금이라도 전국의 의병을 모으시옵소서. 신이 전쟁 수습의 책임을 맡겠사옵니다. 선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룡은 도채찰사에 임명되었습니다. 전쟁의 모든 책임을 진 자리였습니다. 허나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부산이 함락되고 동래성이 무너졌습니다. 조선군은 왜군의 조총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쓰러졌습니다. 경상도 순찰사 이각이 상주에서 대패했습니다. 신립장군이 충주 탕금대에서 전사했습니다. 열흘 만에 경상도와 충청도가 적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한양이 위험해졌습니다. 선조는 밤을 틈타 궁궐을 빠져나갔습니다. 북으로, 오직 북으로 도망쳤습니다. 성룡이 왕의 가마 옆에서 말했습니다. 전하, 백성들을 안심시켜야 하옵니다. 허나 선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왕은 오직 자신의 목숨만 생각했습니다. 뒤에 남겨진 백성들이 궁궐에 불을 질렀습니다. 왕이 자신들을 버렸다는 배신감 때문이었습니다. 한양 거리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피난길은 처참했습니다. 대신들은 금은보화를 챙기느라 바빴습니다. 백성들은 길가에 쓰러져 죽어갔습니다. 성룡은 말에서 내려 걸어갔습니다. 쓰러진 백성들에게 자신의 식량을 나눠줬습니다. 영의정 이사내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우의정은 참으로 성인이시로군. 허나 그것이 무슨 소용이겠소?
성룡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었을 뿐이었습니다. 의주에 도착한 후였습니다. 임시 조정이 꾸려졌으나 대신들은 서로를 탓하기만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동인의 잘못이오. 왜국을 과소평가한 것은 서인이었소. 당파 싸움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나라가 망해가는데도 권력 다툼만 계속되었습니다. 성룡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만하시옵소서. 지금은 나라를 구할 일만 생각해야 하옵니다. 대전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허나 서인 대신들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날 밤 성룡은 홀로 작은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명나라의 원군을 요청하는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손에 든 붓이 떨렸습니다. 조선은 이미 절반이 적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남은 관군은 사기가 꺾여 있었습니다. 의병을 모으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류성룡이 전쟁을 제대로 막지 못했다네. 도채찰사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네. 성룡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토록 경고했건만 무시당했습니다. 전쟁이 터지자 모든 책임을 그에게 떠넘기려 했습니다. 촛불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성룡의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진 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전쟁은 7년이나 계속되었습니다. 성룡은 밤낮 없이 전쟁 수습에 매달렸습니다. 이순신과 함께 수군 재건에 힘썼습니다. 명나라 원군을 설득하고 의병을 조직했습니다. 허나 조정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서인 대신들은 날마다 성룡을 탄핵했습니다. 류성룡이 전쟁을 막지 못했사옵니다. 도채찰사직을 박탈해야 하옵니다. 성룡은 묵묵히 일했습니다. 대답하지 않고 오직 나라를 지키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1598년 왜군이 마침내 물러갔습니다. 북인 세력을 포함한 정적들이 성룡을 거세게 공격했습니다. 류성룡이 전쟁을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소. 이 모든 참화의 책임은 그에게 있소. 대전에서 탄핵문이 낭독되었습니다. 성룡은 무릎을 꿇고 그 모욕을 들어야 했습니다. 이른 평생 나라를 위해 몸바친 충신이었습니다. 선조가 냉랭하게 말했습니다. 경의 영의정직을 거두노라. 성룡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7년 동안 목숨 걸고 전쟁을 치렀습니다. 백성을 구하고 나라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파직이었습니다. 대전을 나서는 성룡의 발걸음이 비틀거렸습니다. 평생 곧게 서 있던 허리가 구부러졌습니다. 궁궐 밖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함께 일했던 동료들도 모두 외면했습니다. 권력을 잃은 자를 거들떠보는 이는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성룡은 방에 홀로 앉았습니다. 창밖에 비가 내렸습니다. 빗소리가 처량하게 들려왔습니다. 아내가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영감, 진지라도 드시옵소서. 성룡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목구멍으로 아무것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성룡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참고 견뎌왔던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단 말인가. 성룡의 절규가 빈방에 울려 퍼졌습니다. 허나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냉혹했고 정의는 없었습니다. 이튿날 성룡은 고향 안동으로 떠났습니다. 초라한 행색으로 한양을 등졌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길가에 서 있던 백성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나라를 구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허나 성룡은 그 눈빛조차 마주하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웠고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한 사람의 마지막 길이었습니다. 안동의 작은 초가에 성룡은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낙동강 물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린 시절 스승님과 산책하던 그 강이었습니다. 문득 퇴계 선생님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학문은 오직 백성을 위한 것이니라. 그때는 그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젊은 성룡은 벼슬을 얻어 출세하고 싶었습니다. 허나 스승님은 다른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16살 봄날이 떠올랐습니다. 퇴계 선생님 앞에서 처음 절을 올렸던 날이었습니다. 선생님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성룡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편지 한 통이 나왔습니다. 스승님이 돌아가시기 전 보낸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편지를 펼치자 스승님의 글씨가 보였습니다.
손이 떨려 제대로 쓰지 못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성룡아, 나라가 어려울 때 내가 필요하리라. 성룡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스승님은 이미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조선에 큰 환란이 닥칠 것을 예견하셨습니다. 또 다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1591년 겨울, 이순신을 처음 만난 날이었습니다. 전라좌수사로 천거하기 위해 그를 불렀습니다. 이순신의 눈빛이 맑았습니다. 권력에 물들지 않은 순수한 무인이었습니다. 대감, 소신은 오직 나라만 생각하겠사옵니다. 성룡은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로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은 마음을 가진 두 사람의 약속이었습니다. 전쟁 중 함께 밤을 지새운 기억도 있었습니다. 의주 임시 조정의 좁은 방에서였습니다. 지도를 펼쳐놓고 작전을 짰습니다. 대감, 우리가 포기하면 백성은 어찌 되겠습니까? 이순신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렇습니다. 백성이었습니다. 왕도 대신도 아닌 백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성룡은 일어나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멀리 안동 하회마을이 보였습니다. 마을에서는 저녁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밭에서 돌아오는 농부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골목에서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전쟁의 참화를 겪고도 살아남은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웃고 밥 먹고 잠들 수 있는 세상이었습니다. 성룡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것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지키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왕의 총애도 대신들의 인정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저 백성들이 평안히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스승님의 가르침이었고 자신의 소명이었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떠올랐습니다. 성룡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스승님도 전쟁에서 죽은 이들도 저 별이 되었을 것입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 아직 남았습니다. 성룡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비록 권력은 잃었으나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전쟁의 기록을 남기는 것이었습니다. 후세 사람들이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다시는 무지와 오만으로 나라를 위태롭게 하지 않도록 진실을 써야 했습니다. 성룡의 눈빛에 다시 빛이 돌았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새로운 길을 찾았습니다. 성룡은 붓을 들어 밤낮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7년 전쟁의 모든 과정을 낱낱이 기록했습니다. 조정이 어떻게 전쟁 준비를 게을리했는지 적었습니다. 당파 싸움이 얼마나 나라를 위태롭게 만들었는지 썼습니다. 백성들이 겪은 참상을 하나도 빠짐없이 담았습니다. 손이 부르트고 눈이 침침해져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나라를 위한 마지막 봉사였습니다. 3년의 세월이 흘러 1604년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한 권의 책이 완성되었습니다. 제목은 징비록, 지난 일을 경계하여 후환을 조심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성룡은 완성된 책을 펼쳐 천천히 다시 읽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마다 피와 땀과 눈물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 무렵 한양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업적이 조선 팔도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명량해전과 노량해전의 기적 같은 승리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백성들은 이순신을 성웅이라 부르며 칭송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문득 한 가지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이순신 장군을 천거한 이가 누구였더냐? 류성룡 대감이 아니었소? 미천한 무관을 수사로 앉힌다고 조정이 난리였지. 조정을 떠들썩하게 만들던 그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서인 대신들이 그토록 격렬하게 반대했던 바로 그 천거였습니다. 만약 성룡이 이순신을 끝까지 밀어붙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조선은 진작에 왜군의 손에 멸망했을 것입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한양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류성룡이 얼마나 뛰어난 해안을 가졌는지 사람들이 깨달았습니다. 그가 얼마나 목숨 걸고 나라를 위해 헌신했는지 알려졌습니다. 한양 거리 곳곳에서 백성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류 대감이야말로 진짜 충신이었지. 왕과 조정이 그분을 너무 가혹하게 대했소. 성룡의 징비록도 조용히 세상에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선비들 사이에서만 은밀히 읽혔습니다. 허나 책을 읽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전쟁의 진실이 한 줄도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누가 무능했고 누가 백성을 저버렸는지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어떠한 거짓이나 과장도 없이 오직 사실만 담겨 있었습니다. 징비록은 선조 임금의 손에도 들어갔습니다. 왕은 밤새 책을 읽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무능했는지, 얼마나 잘못된 판단을 했는지 적나라했습니다. 선조의 손이 떨렸습니다. 성룡이 얼마나 옳았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허나 이미 그를 내쫓은 뒤였습니다. 왕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짐이 큰 잘못을 저질렀구나. 조정 대신들도 징비록을 읽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당파 싸움에 눈이 멀었는지 증거로 남았습니다. 류성룡을 탄핵했던 이들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진실은 결코 묻히지 않았습니다. 역사는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징비록의 명성이 날로 높아져 갔습니다. 조선 팔도의 선비들이 앞다투어 이 책을 필사했습니다. 심지어 명나라와 일본에까지 전해져 연구되었습니다. 조정에서는 류성룡을 다시 부르자는 상소가 올라왔습니다. 특히 젊은 선비들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류성룡 대감을 복권시켜야 하옵니다.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충신이옵니다. 왕의 자존심과 조정의 정치적 상황이 겹쳐 끝내 복권의 명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징비록은 자신의 무능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책이었습니다. 성룡을 다시 부르는 것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일이었습니다. 선조는 차마 그럴 수 없었습니다. 안동에서 성룡은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자가 한양의 상황을 전해주었습니다. 선생님, 조정에서 복권 논의가 있다 하옵니다. 성룡은 고요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늦었네. 그리고 중요하지도 않네. 제자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찌 중요하지 않다 하시옵니까? 성룡은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가 원한 것은 왕의 총애가 아니었네. 오직 백성이 평안한 세상이었지.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으나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1607년 5월 성룡은 병으로 자리에 누웠습니다. 66의 나이였으나 정신만은 또렷했습니다. 가족들이 병상 곁에 모여들었습니다. 성룡은 마지막 힘을 다해 말했습니다. 징비록을 잘 보관하거라. 이것이 내가 나라에 바치는 마지막 글이니라.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평생 나라를 위해 몸바친 충신의 마지막이었습니다. 화려하지도 영광스럽지도 않은 죽음이었습니다. 선조는 성룡의 부음을 듣고도 침묵했습니다. 생전에는 공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선조 사후 조정은 시호문충을 내리고 허나 백성들은 달랐습니다. 안동 땅 곳곳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성룡의 장례 행렬을 따라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짜 충신을 잃었소. 나라를 구한 은인이었소. 그들의 눈물이 진심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징비록은 조선 최고의 전쟁 기록이 되었습니다. 임진왜란을 연구하는 모든 이들의 필독서가 되었습니다. 4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었습니다. 류성룡이 남긴 교훈은 명확했습니다. 당파 싸움에 빠지면 나라가 망한다는 것. 백성을 버린 권력은 결국 무너진다는 것. 진정한 충성은 왕이 아니라 백성을 향해야 한다는 것. 왕은 그를 끝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허나 역사는 그를 기억했습니다. 백성은 그를 잊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승리였습니다. 권력자의 인정보다 백성의 기억이 더 소중했습니다. 화려한 복권보다 역사에 남는 진실이 더 값졌습니다. 서해 류성룡, 왕에게 버림받았으나 나라를 구한 남자. 그의 이름은 오늘도 우리 곁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류성룡이 세상을 떠난 지 몇 년이 흘렀습니다. 선조도 1608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새로운 왕 광해군이 즉위했습니다. 광해군 대 안동 유림은 존떡사를 세워 그의 위패를 모셨고 이 사당이 병산서원의 중심이 되어 그의 학문과 공을 기렸습니다. 뒤늦은 복권이었으나 의미는 컸습니다. 선왕께서 미처 하지 못한 일을 짐이 바로잡노라. 조정 대신들이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뒤늦게나마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안동의 류씨 문중에서는 제사를 올렸습니다. 후손들이 성룡의 위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으나 그것은 슬픔만은 아니었습니다. 징비록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조선의 선비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읽어야 할 필독서가 되었습니다. 전쟁을 대비하는 이들의 교과서가 되었습니다. 영조, 정조 같은 성군들도 이 책을 곁에 두고 읽었습니다.
국가 위기 상황이 올 때마다 조정에서는 징비록을 꺼내 들었습니다. 류성룡 대감의 가르침을 잊지 말아야 하옵니다. 책 속에는 단순한 전쟁 기록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파 싸움의 폐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무능한 지도자가 얼마나 많은 백성을 죽음으로 몰아넣는지 기록되었습니다. 평화를 준비하지 않은 나라가 어떤 참화를 겪는지 증언되었습니다. 40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징비록은 2015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인정한 인류의 소중한 기록이 된 것입니다. 류성룡이 남긴 교훈은 오늘날에도 생생합니다. 당파 싸움에 빠진 정치는 국민을 위험에 빠뜨립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는 지도자는 재앙을 부릅니다. 진정한 충성은 권력자가 아니라 백성을 향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당파 싸움에 국력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위기의 징조를 무시하고 안일하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류성룡은 살아생전 왕에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조정 대신들에게 배척당하고 모욕당했습니다. 권력도 명예도 모두 빼앗겼습니다. 허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나라를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글로 남겨 후세에 전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애국이었습니다. 눈앞의 인정보다 먼 미래를 내다본 선택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작은 기록이 수백 년을 이어 빛나고 있습니다. 서해 류성룡. 왕에게 버림받았으나 결국 나라를 구한 남자. 권력은 그를 외면했으나 역사는 그를 기억했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인가? 진정한 충성이란 무엇인가? 진정한 승리란 무엇인가? 눈앞의 영광보다 먼 훗날의 평가가 중요합니다. 권력자의 총애보다 백성의 기억이 소중합니다. 화려한 지위보다 올곧은 삶이 아름답습니다. 류성룡은 이 모든 것을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오늘도 우리 곁에서 살아 숨쉽니다. 징비록은 지금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난 일을 경계하여 후한을 조심하라. 이것이 한 충신이 400년을 넘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이야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